네, 안녕하세요. 저 브루스입니다. 오늘 저 다섯 번째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독특한 주제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SF 소설에 나타난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최근에 로버트 A. 하인라인이라는 분의 SF 소설을 읽다가 과거에 읽었던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서 좀 영감을 받아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좀 공유 드려보고 싶어요. SF 소설 거장 세 분이 계시죠? 아이작 아시모프, 로버트 A. 하인라인, 아서 C. 클라크 세 분이 이제 SF 소설의 세계 3대 거장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저 아이작 아시모프와 로버트 A. 하인라인 그 두 분의 소설에 나타난 세계관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볼까 해요. 아이작 아시모프의 대표작 중에 하나는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7권짜리 소설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학문이 하나 소개가 돼요. 바로 이제 심리 역사학이라는 학문인데 그 소설에서 이제 해리 셀던이라는 어떤 천재가 그 학문을 집대성을 합니다. 어떤 학문이냐면은 어떤 사회적, 경제적 자극에 대한 이제 인간 집단의 반응들을 연구해가지고 그걸 어떤 법칙화를 시킵니다. 통계를 가지고. 그래서 미래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학문인데요. 이제 그 학문을 가지고 이 소설 전체에 걸쳐서 1권에 이제 그 학문을 소개한 다음에 7권까지 쭉 가면서 이 해리 셀던이라는 사람이 써놓은 예언서 따라서 쭉 흘러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줘요. 어떤 숙명적인, 이미 결정된 미래가 있는 것처럼 마치 보이죠. 이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이 미래가. 예측된 미래고 바꿔지지 않는 그런 미래들. 굉장히 좀 암울한 미래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개인이 아닌 집단을 다루다 보니까 어떤 전체주의적인 그런 느낌이 이제 물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이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안에서는. 그냥 이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숙명적이고 결정론적입니다. 반면 로버트 A. 하인라인은 어떤 미래를 다루느냐? 이제 본인이 상상하는 어떤 각각 요소들의 변화에 따라서 미래가 어떨지를 자기의 나름대로 이제 상상해서 그려봅니다. 굉장히 열려있는 미래가 되죠. 뭔가 어떤 숙명론적인 이런 게 아니라 그 예를 들면 민주주의가 극단으로 간 형태가 이제 그 사회 그 미래 사회에 나타난다라든가 아니면 뭐 가족 형태가 뭐 부부가 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런 게 아니라 남자 셋 여자 셋이 한꺼번에 부부가 되는 가족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뭐 기업이 아예 국가가 되는 형태라든가 아니면 뭐 재판을 민영화해 가지고 뭐 소송 당사자들이 판사를 찾아가서 그 일정 그 금액을 지불하고 판결을 요청한다든가 뭐 그런 형태들의 이제 굉장히 새로운 미래들을 많이 그려내죠. 또한 어떤 그 인조인간에 대한 이제 이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흔적이 보이는데 인조인간이 과연 인간인가? 인조인간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인류는 또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굉장히 이제 첨예한 어떤 철학적인 이런 논쟁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다음에 그 대신 뭔가를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게끔 이 스토리 속에 잘 녹여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소설이 이제 로버트 A. 하인라인 소설인데요. 그 두 이제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과 로버트 A. 하인라인의 전체적인 작품들을 비교해 보면은 그 파운데이션은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사고관이 들어간 반면에 로버트 A. 하인라인은 굉장히 개인과 자유를 이제 중시하는 그런 사고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심리 역사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법칙을 생각해내서 그걸 미래에도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적용을 하는 거죠. 뭐 통계학에서는 뭐 외사법, extrapolation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방식을 적용한 미래의 예측. 그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소설이 아니더라도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논쟁이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법칙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있어 왔던 얘기라는 거죠. 칼 포퍼 같은 이제 전체주의를 굉장히 싫어하셨던 그 철학자는 뭐 이제 이런 역사 법칙주의의 빈곤 이런 책도 내셨죠. 이걸 보면은 이제 시작을 아예 이제 이 책을 누구한테 헌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냉혹한 법칙이 역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는 파시스트와 공산주의자에 의해 종교, 국가, 인종에 상관없이 무고하게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을 추모하며 이 책을 쓰셨다고 해요. 그만큼 어떤 역사 법칙주의가 어떤 전체주의적인 그런 그 전체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개인을 압박하면서 개인을 희생하기 쉽다는 뭐 그런 이제 논증을 이 책을 통해서 합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의 어떤 숙명적인 흐름이라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책에서도 그걸 잘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는데 이 숙명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뭔가 결과를 이제 억지로 만들어낸다든가 뭐 그런 그 상황들이 발생하기 굉장히 쉬워요. 특히나 정치적인 힘이 거기와 결합이 되고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이제 그 개인을 말살하는 뭐 이런 형태로 가기가 쉽죠. 그래서 희생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저 칼 포퍼 말고도 이제 루트비 폰 미제스라는 분이 이제 이런 과학 이론과 역사 이런 책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그 개인이 역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법칙주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어떤 법칙이라고 생각해서 미래가 숙명이 돼 있고 숙명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수동적으로 사람이 되기가 쉽고 그다음에 어떤 그 무력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인류한테 결코 좋을 리가 없다 이거도. 뭐 이런 논증과 함께 각종 이제 각종 반증들을 하기 시작하시죠. 물론 당연히 등장하시게 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카를 마르크스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카를 마르크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이 이제 주장한 거는 인류의 자본주의는 망하게 돼 있다. 망하고 프롤레티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사회주의가 도래를 할 것이고 사회주의 이후에는 공산주의가 이제 최종적으로 도래를 할 거다라고 예언 같은 걸 한 사람이죠. 자기가 했던 어떤 그런 일종의 예언이 꼭 지켜지기를 원하니까 거기다 행동을 자기가 더하게 되겠죠. 마르크스와 마르크스를 따른 무리들은 그런 미래가 일어나도록 정말로 자기들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언을 해놓고 자기가 거기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만들어진 미래가 정말로 예언이 맞는 걸까요? 그렇진 않을까요? 그냥 자기 신념과 믿음일 뿐이 아닐까요? 그거는. 예. 하여튼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게 어떤 법칙주의적인 이런 부분이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책에 굉장히 잘 녹아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실제로 좌파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게 이제 또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그 폴 크루그먼이라는 경제학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벨 경제학상도 받고 이제 뉴욕 타임즈에도 기고를 하는 굉장히 유명한 좌파 경제학자죠. 물론 공산주의자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미국의 이제 거의 공산주의자처럼 불리는 이제 버니 샌더스 이런 사람들은 아마 폴 크루그만이 좀 지지를 했던 거로 저는 이해를 아닌가 클린턴이었나 하여튼 좀 좌익 경제학자라고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예전에 어떤 인터뷰를 하셨냐면요. 그 자기는 고등학교 때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그 아이작 아시모프의 그 파운데이션이다. 그 책에서 특히 심리 역사학자들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웠고 그 사람들의 하나의 일원이 자기가 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일원이 되고 싶었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회의 법칙을 알아가지고 우주의 문명을 구하는 어떤 구세주와 같은 이런 역할을 자기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경제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그나마 자기가 심리 역사학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학문이 경제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이제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를 자기가 원하겠죠. 뭐 통계 이런 거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통계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길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방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열정을 보이시는 그 경제학자이시죠. 근데 과연 그게 이제 잘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떠세요? 오늘 좀 재밌게 들으셨어요? 제가 좀 너무 그동안 좀 딱딱한 이야기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은 좀 재밌게 소설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